네, 오늘도 어김없이 예외 없이 광고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각설하고 오늘 그냥 바로 들어갑시다. 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은. 야, 왜냐면 오늘은 저걸 먹어야 됩니다 빨리 저희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횟집 하는 분이 오셨어요. 드디어 오셨습니다. 야, 나 물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저도요. 솔직히 항의하고 싶은 것도 좀 있고 저도요. 그리고 좀 뭐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 네. 바로 소개하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횟집 손선장 손에 잡히는 선장인가? 근데 손선장을 운영하시는 송한웅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멋있게 차려입고 오셨네요. 보이는 라디오라 해서. 보니까 아직 뭐 20대는 조금 지난 것 같고 30대 초반? 네, 30대 중반. 로 보이는 아직도 외모에 신경 쓸 나이. 네. 네, 충분히 신경 쓰고 오셨고요. 네. 옆에 있는 분은 횟집 아르바이트?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뭐 자기소개 할까요? 아, 네. 예, 스시 코우지의 코우지 셰프라고 합니다. 왜? 저분이요. 네. 스시계의 뭐 이진우 보다 훨씬 더 유명한. 자기 소개하는 태도도 약간 좀 불량해서 나는 스시 그런가요? 코우지의 코우지 셰프라고 합니다라고 하면 소개가 다 됩니까? 그럼요. 그냥 네. 오마카세 스시 코우지의 코우지 셰프 하면 회 좀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유명한 횟집이에요. 코우지상이 나왔어 지금?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어. 생선을 안 좋아하시는 분. 그래요. 네. 제가 돈을 낸 것도 아닌데 리액션 주긴 해요. 옆에 계신 분이 돈을 내셨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몸만 왔어요. 몸만 왔어요. 예. 아니 그럼 스시 코우지는 되게 유명한 스시 식당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왜 노량진 수산시장 횟집 손선장 광고하는데 왜 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몇 개월 전에 그 정현동 씨 유튜브로 이제 손선장 찍을 때 저걸 이제 게스트로 불러주셨어요.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났고, 근데 수산시장에서 막 횟감이 있는데 조금 제가 아는 일본식 숙성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냥 당연히 이제 한국식 이제 화로회를 화로회. 판매하고 계셨는데 네. 또 그때 이제 대표님도 좀 고민하고 계셨던 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또 숙성회 인기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또 자기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노하우가 없다. 그런 거를 이제 그 촬영 끝나고 나서 좀 술 한잔 하면서 그런 상담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혹시 코지상 자기들이 이제 손선장 그 숙성 파트를 조금 프로듀싱을 해주시면 안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얼마 받고 하시기로 하셨어요? 기술 이전을 요구했구나. 얼마? 돈 한국인이 이야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왜 돈 얘기가 사실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인데. 뭐 이제 저희 대표님이 알아서 하고 계실 거고. 근데 저는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이제 일본식 그 숙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 저도 시켜서 먹을 때 약간 그런 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도 있었어요. 화로회를 거의 안 먹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숙성회를 먹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먹어보면. 자, 근데 숙성이와 화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화로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많이 하는데 뭐 보통 이제 그 수족관 있고 광어회 먹겠다고 하면 그 순간 이제 딱 찍어서 이제 막 오롯이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오롯이요? 오롯이 뭐라고 하죠? 그 필렛화. 필렛으로 잘라서 준비를 회 떠서. 그렇다면 이제 보통 보니까 그 15분 만에 나오더라고요. 살아있는 것부터 이제 눈이 앞에 나타날 때가 맞아요. 15분 정도로 남아요. 아직 근데 영혼이 탈출하지 않은. 근데 이 회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이거 싫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 초장이나 이런 찍어 먹을 때는 매력이 있는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자연산 회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숙성해야 예를 들어 광어 3, 4kg짜리 보통 저는 하루 정도 숙성을 해요. 하루요? 약간 조금 가전 자체가 아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먹느냐 조금 지나서 먹느냐. 근데 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정확히 제가 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고 방식은 그렇고 실제로 맛을 보면 화로와 선어는 어떤 맛입니까? 표현을 굳이 하자면 화로와 숙성회. 화로는 땡글땡글한 식감 맛이 그리고 그렇죠. 소스의 맛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숙성회 같은 경우에는 생선에 원래 갖고 있는 맛이 감칠맛이 좀 더 부드러운 네. 맛이 짠득짠득해지죠. 숙성을 시키면.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숙성회를 근육이 사후경직돼서 그렇죠. 근데 사후경직 풀어지죠. 풀어지면서 짠득짠득해지죠. 근데 이게 적당히 소금을 이제
필렛에 풀었을 때는 안에 있는 수분기가 수분이? 적당히 빠져가지고 삼투압 때문에? 땡글땡글하면 조금 남아있으면서 간칠의 맛이 올라와요. 단순히 딱 해서 냉장고에 넣었다고 해서 시간 됐다고 해서 그 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주잖아요. 대부분 숙성회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썰어놓고 좀 이따가 팔면 숙성회라고 파는 네, 것도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이제 성숙회. 저희도 이렇게 숙성회를 자체적으로 연구해 보다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그 맛을 잡아내기가. 그러니까 숙성하는 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구나. 네, 온도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소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도 혹시 있습니까? 시간도 중요하고. 어종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크면 그럴수록 보통 좀 오래 숙성을 해야 되는. 소금은 닦아내야 돼요. 소금은 씻을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작은 생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소금 맛이 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생선 전류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모든 이야기를 할 영장하는 수는 건 없는. 아니에요. 그럼 생선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건 아니고 네. 요 노하우는 돈 받고 팔아도 되는 건데 여기서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거의 선선자님이 이제 여기 유튜브에서 거의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알아도 쉽게 따라할 수 없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신 겁니까? 그죠? 그 마지막에 결과물에 대해서 맛을 알아야 그걸 조절할 거 아닙니까? 그 아무나 그냥 소금 대충 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감칠맛을 위해서면 맛소금 뿌려도 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또 대놓고 맛소금 뿌리겠다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 쓰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쓰지는 않습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무식한 질문을 저희가 많이 드릴 괜찮습니다. 겁니다. 네. 네. 아직까지 생각보다 안 날까로운데요.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해주세요. 그 디렉팅을 맡으신 제품이 판매가 되면 네. 셰프님한테도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횟집 손선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를 사 먹거나 시켜 먹으면 그 횟집 메뉴 중에 코우지 셰프의 노하우가 담긴 숙성회 메뉴도 있고 네. 그게 팔리면 이제 인세 받듯이 로열티 받듯이 저작권료 같은 저작권료가 0.01% 정도가. 아니 어제 여기 대표님께서는 매출의 3에서 5%를 가져가는 구조라고 아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하신 거예요 계약이 어제? 뭔데 어떻게 돼 있는데요? 얼마나 그 정도가 맞고요. 그 근데 정도 이제 맞다고 왜 셰프님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아니고 이제 코우지 숙성회 셰프님 종류에 대해서 코우지 셰프님의 이름이 들어간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있고 코우지의 오마카세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숙성회를 이제 회쳐서 파는데 네 그럼 얼마쯤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오마카세 같은 경우에는 2인분 기준에 85,000원 받고 있고 그냥 숙성회는 2인분 기준에 78,000원 받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이제 오마카세가 구성품이 좀 더 다양해요. 수란을 이렇게 간장에 타서 찍어 먹는 그런 소스도 있고, 네. 그 아기간 안키모라고 네. 아기간 소스도 있고, 회를 술안에 찍어 먹어요?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촬영을 하다가 네. 셰프님께서 개발을 해주신 방법인데, 약간 그 소고기 타다키 찍어 먹듯이 네네네. 이렇게 그 수란을 풀어가지고 안에 간장을 타서 참치나 이 붉은살 생선을 찍어 먹으니까 야 맛이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도 그 유튜브 촬영하면서 몇 번 먹었어요. 그때 네. 진짜 쓰러질 뻔했죠. 진짜 맛있어서. 대박이었어요. 뭐 그런 네. 구성품들이나 네, 뭐 네. 다양한 이런 뭐 단새우도 넣어드리고 참치도 넣어드리고 좀 일반 숙성에도 맛있지만 오마카세가 조금 더 다양한 먹는 방법이 존재한다. 고등어에 대해서도 조금 또 설명해 주세요. 대표님. 이 고등어가 시메사바가 제가 그 고등어 초절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네네네. 근데 비린맛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고등어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고등어는 비린 맛에 먹는 거죠. 근데 그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잘 못 먹기도 해서. 이 활고등어도 좋아하고 네. 그 아예 이렇게 초에 절인 초절임도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맛을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근데 더 어려운 거는 그 원물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고등어 네, 생 원물을 이제 1kg가 넘는 고등어를 써야 이렇게 비린내가 안 나고 맛있는데 네. 그게 잘 안 나요. 그거 고등어는 근데 우리 다 노르웨이나 네. 이쪽에서 가져오지 않아요? 노르웨이 걸로 이제 시메사바를 해봤는데 네. 맛이 없더라고요. 그럼 어디 걸로 하세요? 국내산. 한국 네, 국내산인데 네. 저희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는 이제 가을 겨울에 고등어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지금 여름이라서 지금 맛이 없습니다. 기름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10월달에 11월달에 제일 기름 꽉 차 있을 때 배 자체로 사요. 그 업체가. 배 배 자체를 자체 그 한 배 네. 그럼 몇 동 몇십 동이죠. 이런 식으로 딱 그 상태 좋은 걸 사서 이걸
가져왔다가 이제 건재 안에서 다 작업을 쫙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업체를 제가 찾아서 네. 이제 레시피까지 다 조절을 해서 만든 고등어가 일단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먹을 수 없는 고등어의 기름 맛과 그 이제 예, 아, 그럼 얘는 심해서. 작년 10월, 11월에 잡힌 고등어예요? 맞습니다. 잡아서 만들어 놓고 냉동해 놓은 거예요. 급냉해 놓은. 그래서 이게 급냉 제품이라 미국에도 냉동했다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풀리면 맛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살도 퍼석퍼석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마카세 집에서도 가을에 좋은 고등어를 잡아놨다가 작업하고 나서 냉동실에 넣고 그거를 하루에 몇 마리씩 꺼내서 씁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보통 이제 뭐 냉동실 끄지 않으면 이제 몇 개를 쓰다가 그냥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그러면 올해 11월이 돼서 고등어가 잡히는 시기가 오면 네. 그때는 냉동하지 않은 혹은 냉동이 별로 안 된 고등어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도 그냥 작년에 잡힌 고등어가 남았으면 그거 주고 그래요? 그때는 아마 작년에 잡았던 거는 거의 안 남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그 업체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을은 처음 또 한 단계 그 뭐 완벽히 만들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번에 거는 별로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방어를 하시네. 미리. 네. 아, 저도 이제 사실만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합니다. 알고 채널 이름이 뭐예요? 거지 TV. 아, 고지 TV. 사랑해 주세요. 구독이랑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의 횟집 손선장은 가서 회 떠주세요 하면 회도 주시고 네. 여기서 오마카세 먹고 가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파시는 식당이에요? 네, 이제 식당은 아니고 일단 포장 배달이 저희가 위주예요. 포장 그래서 배달. 네, 1층에 저희가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포장할 수 있고 작업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다이가 있다고 보시면 네. 돼요. 거기서 이제 저희 앱이 있어요. 네. 저희 앱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집까지 배송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퀵으로 보내드리는 예.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앱은 그냥 손선장 별도의 별개 앱이에요. 네,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이. 모든 앱은 자체 개발한 별도의 앱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않은 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이너 땡땡이라고 예. 그 횟집들을 모아놓는 거기에 플랫폼도 들어가 있는 있고, 건 아니고 거기도 이제 입점은 해 있지만 저희는 주로 자사 웹과 자사 앱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다들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이유가 만들어봐야 손님이 글로 안 오면 네. 괜히 그냥 개발 비용이만 날리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여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나요? 어, 유지가 될 정도로? 뭐 우선 매출은 저희가 꽤 높은 단일 매장 대비 되게 높은 편이고 거의 노량진에서 1등급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노량진 1등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매입량 보고 판단하는데 이제 매입량. 매입을 같은 데서 하다 보니까 어디서 물건을 많이 샀냐가 결국 매출하고 많이 사면 많이 직관되더라고요. 팔리는 거니까. 아. 그러면 배달만 하는데 오마카세를 배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마카세는 맞아. 한 접시 한 접시씩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메뉴명이 오마카세고 이름만 오마카세. 네. 일본어로 오마카세가 무슨 뜻이냐면 한 피스씩 준다가 오마카세는 아니고요. 네. 뭐예요? 셰프가 알아서 맛있게 한다. 주인장 그래서 맘대로. 오마카세 세트라고 보시면 주인장이 알아서 골라 넣은. 그 실제로 오마카세 메뉴는 이렇게 그 생선이 계속 바뀝니다. 맛있는 걸로. 그날 네, 제철에 따라서. 그날 재고 많은 건 넣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고 맡긴다는 건데 오마카세라는 게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정말 맛있는 거 고를지 한번 아니면 제거를 할지. 드셔보시면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여기 가져오신 것도 네. 맛있는 것만 골라올 수 있잖아요. 방송이니까. 예. 사실 조금 더 넣어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광어 지느러미나 이런 걸 좀 더 넣어서 온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제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카메라에 한번 보면- 보여주세요. 자, 이게 보이나요? 이게 몇 인분이라고요? 4인분. 야, 저건 좀 너무 많이 넣었다. 저거요? 좀 많이 넣었죠. 근데 많아요? 양은 똑같을 겁니다. 양은 이게 저희가 똑같은- 무게를 재면서 넣기 때문에 양은 똑같은데 뭘 많이 넣었다는 걸 그 특수 부위를 많이 넣어. 비싼 거. 네. 비싼 거를 광어 지느러미 같은 거. 여기 이게- 구성이 지금 이게 코지 셰프의 오마카세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요게 팔리면 코지 셰프한테 로열티를 주고 네, 매출에 이제 매출의 몇 퍼센트? 이제 3에서 5%로 측정하고. 왜 언제는 3 주고 그리고 언제는 5 언제도 줘요? 이제 저희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매장을 여러 대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량진에만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소래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소래포구. 네, 그 소래포구. 악명 높은 소래포구요. 네. 그리고 이제 가락도
이제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들어갈 거고. 지금 코우지 셰프님은 표정이 네. 안 그래도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보고 있었던 걸 이진우가 물어봐서 되게 고맙다 아이고, 싶다라는 예, 예, 표정을 예, 짓다가 자꾸 말 돌리고 손에 푸고 얘기하니까 약간 실망하고 맞네, 있어요. 맞네. 아니 괜찮습니다. 계속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매장을 오픈하는데 매장마다 팔리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매장이 있는 건가요? 늘어나면서 네. 이제 왜냐면 매출이 이렇게 뛰니까 네. 그 퍼센테지는 좀씩 주는. 왜 줄여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이번에 이거 같이 하자고 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 회를 먹는 사람이 나중에 오마카세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건 스시 오마카세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 이번에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계란 말고 네. 간장 그리고 식초. 응, 간장 있잖아요. 네. 여기에 제가 있어요 사진. 네. 그러면 보통 회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지? 누구지? 스시코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까지 이제 숙성회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이나 이제 유튜브 찍고 나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해서 제가 지금 스시코지만 아니고요. 스시소라라고 해서 미들급 스시 오마카세 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10군데. 그래서 점점 이제 이런 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오마카세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회 스시 앰버서더로서 뭔가 이렇게 조금 또 홍보 겸 큰 시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조금씩 맛배워가지고 비싼 거 먹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기 4인분에 얼마라고요? 13만 5천 원. 저걸 먹고 이제 스시 오마카세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시 코우지 한번 가봐야지 해서 가면 1인분에 지금 27만 원 정도 하죠 저녁에. 저희 스시 코지는 27만 원이지만 그 런치는 15만 원이에요. 근데 스시 소라 같은 경우에는 런치 5, 6만 원, 디너는 뭐 10만 원, 12, 1만 원 이 정도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오시면 어떨까? 스시 그 미들급이 어디라고 이름이 스시 소라. 스시 스시 소라. 네. 그러면 미들급인 것과 미들급이 아닌 하이 퀄리티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양이 스시 다르지도 코우지는 않고.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 거냐 이 질문입니다. 식자재입니다. 식자재. 네, 식자재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앞다리에 서 있는 셰프의 실력. 얼굴값. 얼굴은 아니고 실력도 제가 지금 제 직원을 거의 120년 정도 있습니다. 와. 매장도 10개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처음에 이제 만내부터 입사하고 그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예, 뒷집안에 있다가 뭐 가루빵 보다가 오면서 그러면 앞다리에 나와요. 그러면 그 스시소라에서 만내 앞다리 스시 셰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저는 이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한테 오마카세를 맡겼는데 네. 고객님 만족도가 괜찮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는 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시코지의 앞다리 자리가 비었을 때 제가 그룹 전체 중에 제일 잘하는 친구를 다음에 이 자리에 데려와요.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도 교육 시스템이 잘 되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나 와서 하는 거 아니고 근데 셰프 시력이 달아서 고객님 만족도가 진짜 확 달라지고 실력이 다른 게 뭐가 다른데요? 뭔데? 다를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라디오 진행이면 확실히 다른 게 있지. 진행자가 누구냐 이런 거에 네. 따라서 함부로 이제 김현우로 바꿨다가 고생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스시는 오마카세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스시 셰프가 평소에 하는 거는 MC 역할이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8자리 있습니다. 항상. 네네. 그러면 2명 이런 식으로 네 팀을 볼 경우가 거의 많아요. 예. 네. 그러면 어떤 팀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쪽이 무시한다. 그러면 컴플레인 나와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건편하게 하면서 네. 커뮤니케이션도 건편하게 하고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초밥을 머리띠로 먹는 진행하면서 속도가 다 다를 테니까. 만족도 있게 보내는 거 이거는 쉬운 일 아닙니다. 결국은 네. 요리를 하는 솜씨 플러스 그거보다는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네, 기본이고 손님들한테 어떤 접객 능력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네. 중요하다. 뭐가 어려워요? 실내로 이런 뭐를 잘하면 좋은 거고 이제 뭐를 제가 소비자로서 자주 예. 가니까 자주 가세요? 네. 돈 많으신가 보다. 손 선장 돈 많으시나 봐요. 네, 그러면 저도 괜찮네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할인 좀 해줘요? 아니면은 할인해 주시죠. 얼마나 싸게 드세요? 할인은 거의 안 해주고요. 술 같은 건 좀 네. 건네주죠. 그 이제 자주 가면은 네. 되게 이렇게
신기했던 게 네.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잖아요. 먹는 속도도 다르고. 그렇죠. 그거를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8명이 앉아 있어도 누구는 많이 먹는다, 누구는 빨리 먹는다.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직접 저 좀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라고 얘기 안 해도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아 근데 저는 넌 좀 많이 처먹니? 이렇게? 아니, 처먹냐? 자세를 보면 간장을 알아요. 많이 처먹는 이미 알아요. 거죠? 그냥 자세나 이제 소스. 외모나 표정나 이것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이거 많이 먹을지 배고프구나. 어느 정도. 근데 가격이 똑같고 코스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밥 양이라든지.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안 먹는 사람이도 옆자리에 많이 나가 있으면 배가 아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커플로 왔어요. 네. 여기는 비즈니스 자리여서 둘이끼리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 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은 쓰지만 최대한 말 안 걸리면서 신경 쓰고 있다는 거는 상대방 알게. 커플이면서 남자 친구가 저의 유튜브 팬이다. 네. 그럼 조금 또 뭐 약간 멘트도 좀 하거나. 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이 생신이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좀 더 많이 다가가고. 약간 이게 이거 센스네. 야, 근데 서비스가. 이게 타고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노력도 해야 되고 못하는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아, 내가 그건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아, 눈치 그래요? 보는 거. 그 눈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쳤잖아요. 지금 수시 못 따져. 평생 다치는 건 아니에요. 뭐 하실 거예요? 싫다는 표현을 네. 왜 대부분 이제 일본 분들이 네. 돌려 말하잖아요. 잘 이렇게 네. 직접적으로. 근데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네. 한국 사람 다른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온 지 15년 됐고 제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여성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 모시고 산 지 12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별로 안 좋으시겠어요, 그죠? 그렇진 않습니다. 뭐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딸들이 있는데요. 딸이 있구나. 한국인 딸. 네. 일본어 하나도 못하고요. 왜요? 전 딸이랑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못한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네. 그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면 네. 그 진양철 회장이 바바리 몇 개. 바바리 몇 개고 되게 유명한 대사거든요. 네. 뭐 점심에는 조금 더 작게 잡아라 200 몇 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게 돼요? 저는 보통 여성분한테는 런치 때는 320개. 아니 그거 진짜로 진짜로? 에이. 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남자분한테는 360개. 근데 제가 전에 유튜브 콘텐츠로 한번 몇 개나 해서 한번 런치 실제로 기준으로 세보셨어요? 해봤어요. 네. 그 세는 거에 20분 걸렸어요. 이거 하나 둘 셋. 근데 360개였어요. 딱 진짜로요? 근데 우연히 준 게 아니고요. 근데 일단 여자분 320개, 남자분 런치 때 360개. 좀 잘 먹겠다 하면 제가 알아서 380개 하고요. 먹방 유튜버 400개, 힙합 500개. 어제 안 나가셨는데. 그 500개 정도 되는 초밥은 어디 마트에 있는 네네네. 밥 엄청 많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잡을 때 이미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멘트도 합니다. 그지 세지 마세요. 서로 인생 어려워지니까. 라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 주세요. 근데 거의 맞을 겁니다. 거의. 300이. 이 20개 30개 차이가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다가 해서 뭐 바란스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320개와 360개는 바란스가 10% 넘게 차이 나는데 그런 바란스는 무시합니까? 무시한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밥이 큰 게 맛있습니다. 골라서 맛으로 먹는다면 오히려 밥이 좀 많은 게 맛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래서 그렇죠? 저는 생선회가 큰 게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제 입장에서는 초밥의 맛은 80%가 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큰 게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280개, 250개로 뭐 작게 하면 몇 번 씹었다가 삼켜버리니까 그렇죠. 맛있는 맛을 못 느껴요. 근데 밥에 간이 되어 있어서 이 간이 바란스가 맞췄을 때 침 나와. 그 좀 큰 크잖아요. 어느 정도 큰 사이즈라면 씹는 시간도 길게 나니까 그래서 마시는 시간도 길어요. 믿지 못하시죠? 다음에 오시면 제가 입에 넣어드릴게요. 설득력 있어. 그럴 듯하다. 진우 형 우리 한 번만 데리고 가주면 안 돼요? 저기는 비싸서. 근데 형들이 안 데리고 가면 못 가요. 아니 좀 오늘 광고비 조금만 깎아주시면 제가 초대할게요. 그게 그거잖아요. 아니지. 미리 상금을 광고비를 깎아주면 MBC 매출을 깎아서 우리가 가서 먹는 거잖아. 아 그런가요? 그럼 우리 출연도 깎겠죠. 계산 다시 해보자. 그래도 여기 그러면 오늘 어떻게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제가 초대할게요. 하는 거 봐서? 거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잠깐만. 근데 지금 오늘 광고하러 오신 분은 그렇네. 손선장인데. 잠깐만. 왜냐면- 오늘 처음부터 저를 까려고 하는데 하나도 못 갔어요. 코우지 방어 셰프님이 잘하시네 역시. 하다가 좀 일찍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부는 코우지 셰프님에게 우리가 오마카세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가신 다음에 이제 세상에. 본격적으로 들을 거라서 그러면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건 그거예요. 얘의 퀄리티는 그렇게 해서 나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네. 근데 만에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도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안 하고 직영점만 확대를 하고 있고요. 직영점은 이제 저희가 비슷한 방식으로 네. 이제 본점에서 다 교육한 실장들을 저희도 셰프가 많아요. 어. 그 셰프들을 잘 교육한 다음에 이제 다른 매장으로 파견하는 그런 방식인데 계속 점검을 갑니다. 저희도 이제 점검을 가서 계속 이게 퀄리티가 떨어졌는지 뭐 원물을 뭐 조금 싼 거를 쓴다든지 네.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아 그럼 그 원물은 네. 그 매장마다 알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사고 그래요? 이제 아니면-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결국 원물 이건 초밥이 아니다 보니까 원물 맛이 저희는 그쵸, 반대로 절반 이상이에요. 네. 원물을 뭐를 쓰냐, 원물을 어떻게 보관하냐 네. 이 두 개가 제일 큰데 그거는 한 개 지점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지점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다른 지점으로 뿌려주는 뿌리는 거예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물도 어느 정도 퀄리티 유지가 되고 이렇게 세팅 자체는 똑같이 뭐 예를 들어 냉장고 저희는 해수 숙성을 하는데 이 수족관에다가 이제 수족관 온도를 쭉 낮춰가지고 네. 그 안에 진공 포장된 원물을 이렇게 넣어놔요. 수비드가 네, 수비드 그런데 방식으로. 차갑게. 네, 왜 그걸 해수를 써요? 굳이 그냥 찬물 쓰면 안 돼요? 이게 그 해수가 0도에서 1도 정도 됐을 때 얼지가 않아요. 아, 소금물이니까. 네, 소금물이라 얼지가 않고 일반 물을 쓰면 쉽게 좀 얼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낮은 온도에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생선마다 다른데 이제 코우지 셰프님하고 같이 연구한 거는 방어의 경우에는 예. 1도에 숙성을 하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1도에서 3도 사이. 그걸로 하루 동안요? 32시간. 그러면 네. 손님이 많으면 재료 소진 오늘은 못 팝니다. 그런 경우 숙성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좀 생겨요. 근데 그거 알아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한 거예요? 방어는 좋겠다. 영도 많이 설도 먹겠다. 사이에서 32시간이다 이거를 진짜.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막 별의별 실험을 다 해봤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셰프님을 모시고 지금도 계속 매일 만나서 아유, 실험. 그거 32시간이야. 그럼 어디서 네. 배웠어요? 어디서 하면서 처음에 이제 화로 상태로서 저는 맛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 그거는 단연히 땡땡해서 맛이 그 맛이 안 나와 있으니까 예. 그거를 조금 시간 돼서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뭐 특히 방어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뭐 30시간 이상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48시간 정도까지 가도 맛이 유지가 돼요. 근데 대신 그 전에 먹으면 맛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 32시간이 딱 지나야지 그 맛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딱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가는데 이제 좀 나왔구나. 뭐 와인 숙성하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약간 몰라서. 김치 그럼- 같은 거네, 김치. 네. 모든 방어를 똑같은 온도에서 똑같은 시간을 했을 때 그 방어들의 맛은 늘 균일하게 잡혀요? 근데 이게 그 기름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그거는 그 앞으로도 생선에. 이제 만난 지 뭐 6개월 정도여서 앞으로 이제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내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코우지 셰프님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한국에는 어떤 계기로 오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로 스시집에서 일을 잠깐 했었어요. 일본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시작했는데 원래는 제가 전공이 기계과학이에요. 아 이과세요? 기계과학. 공대 네, 그리고 9살 때부터 제가 트럼펫을 했었어요. 트럼펫이요? 네, 그리고 대학교 때는 취미로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도 했었고. 아, 진짜? 네, 그래서 아예 그런 막 여러 가지 했었는데 결국 음악 쪽에는 제가 재능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네. 그리고 뭐 공부도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결국 이제 스시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20대 내내는 도쿄에서 스시를 배웠습니다. 아르바이트생한테는 무슨 일을 시켰는데 그게 재밌어요? 접시나 닦았을 근데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때문에 보통 전 직원이라면 옛날에 제가 뭐 거의 25년 20년 이상 전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직원한테
때리거나 욕하거나 이런 거 당연한 일이었어요. 네. 근데 알바생한테는 좀 예쁘게 귀여운 나가면 거. 안 되니까. 아, 그렇죠. 근데 직원한테는 막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어. 시대였어. 그래서 저는 약간 재미여서만 꼬지야 그러면 조금 너미 이렇게 조금 오롯이 해봐. 아니면 이제 튀김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해봐. 해서 조금 실패를 해도 혼나지 예쁘게 이런 정도면 잘했지 뭐. 그렇게 귀여워 시작했으니까. 보이면서. 근데 직원분한테는 야 하면서 이런 것도 못해. 약간 느낌이었지만 여기 약간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오히려 그게 즐거웠네 그러니까. 그래서 시작이 괜찮았던 것 좋았네. 같고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20대 내내는 도쿄에서 일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와킹 홀리데이 비자로 제가 호주에 갔어요. 네. 호주요? 30살 때 네. 제가 외국에서 조금 스시 해보고 싶다. 왜냐면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있었을 때는 이제 어떤 스시집에서 세컨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선배를 보면 자기의 5년 후, 10년 후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 조금 아니야? 미래가 애매하다. 결혼도 하고 싶 약간 진짜. 아, 요즘 내 느낌인데. 그런가요? 네. 이 자리 오고 싶어요? 아니. 저 형을 보고 있으면 이거 빨리 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호주에 갔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이제 뭐 그냥 스시가 있는 뭐 레스토랑에서 좀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인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거기서요. 호주에서요?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네, 거든. 러브 스토리 인 시드니입니다. 하버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와이프를 만난 이후에는 별로 재밌는 일이 없었나 봐요. 이야기가 뚝 끊기네. 그런가? 근데 그다음에 이제 어쩌다 하다가 이제 이거 어쩌다. 디테일이 이제 없어. 슬슬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한국에 온 것이 2011년인데 그때가 이제 한국에서 스시 오마카세가 그 하이엔드 스시집이 밖에 없었고 네. 유행이 조금씩 시작하는 해였어요. 그랬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오마카세라는 문화에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근데 14년에 만들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결혼할 때쯤이었으니까 14년이었던 것 같아요. 스시코지 오픈은 2014년이고요. 그죠. 한국에 온 거는 2012 1년이고요. 그럼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로컬 스시집에서 6개월 하다가 그다음에 63빌딩에서 2년 가까이 일했었어요. 거기서 스시 주방장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도 오늘 이제 투자 받는 그런 방송 프로인가요? 여기가 오늘은? 저희가요? 아닌 거? 홍보만 하는 건가? 하여튼 제가 63빌딩에서 만났던 이제 오나분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회장님 만나서 스시코지를 2014년에 오픈하게 그분이 됐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부터 계속 스시소라를 그 1년에 하나씩 계속 오픈해왔다. 그런 상황입니다. 스시코지가 그 오마카세의 가격을 올리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최근에 더 비싼데도 많아져가지고. 제가 오픈했던 2018년 때는 네. 오마카세 디너 가격이 18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만내 월급이 170만 원, 180만 원. 왜 이렇게 정도였어요. 조금 줘요?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300 가까이 줘요. 막내가요? 네. 그러니까 스시 오마카세도 30만 원이어야 한다. 많이 남네요. 그러니까 근데도 저는 근데 27만 원이니까 싼 거다. 저는 이게 물가 상승률에 맞게 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것보다 더 훨씬 비싼 데도 있으니까. 일본 인기가 현지는 있죠. 얼마쯤 해요? 50만 원? 에? 네. 5만 엔? 5만 엔? 5만 원? 6만 원? 그것도 그렇게 비싼 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본 오마카세 진짜 비싼 데 가면. 술 마시고 막 하면 100만 원 줘요. 오케이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분위기도 맞춰주고 속도도 조절하는 실력의 네. 가격 차이가 난다면 나는 그건 관계없고 쌓이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야라는 목적이면 굳이 비싼 곳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습니다. 식자재가 역시 근데 비싼 식자재를 쓰는 거에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생와사비 같은 와사비. 경우도 일반 냉동 와사비에 거의 가격이 20배나 비싸요. 20배나 비싼데 그럼 더 맛도 비싼 것 같아요. 20배만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10만 원 와인하고 100만 원 와인 그럼 10배 더 맛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근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냥 한 그러면 끗 차이가. 성공 예감 들으면 되지. 네. 굳이 왜 손경제 듣습니까? 여러분 성공 예감 들으세요. 제가 가기 전에 그 식초를 좀 더 식초. 홍보하고 마지막에 가고 싶은데 초대리. 초대리. 시그니처 초대리. 근데 요 홍보에 대한 비용은 지불 안 하셨으니까. 그런가요? 이게 호환돼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오마카세예요. 그러니까 스시코우지 할인권이라도 좀 주시면 저희가 너무 없어 보였나? 얘는 초대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뭡니까 저게?
초대리. 딱 대표님 말로 해주세요. 딱 밥에 섞는 즉석밥에 그 보통 용기. 햇반. 네, 햇반. 200g짜리 210g. 210g.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딱 용량 설정을 한 거고. 음. 이 코우지 셰프님이 밥이 맛있기로 되게 유명하세요. 아, 왜냐면- 그래서 제가 크크 밥솥이 광고 모델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진짜 2017년에 정말 열심히 사신다. 그럼요. 최고의 무합밥 맛을 찾기 위해 쿠쿠가 찾은 이곳은 일식 전문가 코우지 셰프의 주방. 그럼요. 왜냐면 초를 3개를 섞어 쓰시는데 에?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적초라고 해서 네. 그 초 색깔이 약간 검정색, 빨간색 네. 이런 느낌의 초를 3개 섞어 쓰시는데 그 초는 무슨 식초예요? 그 3년 이상 숙성한 식초. 뭘로 만드는 식초? 그러니까 쌀 쌀이랑- 누룩 같은 거. 저거 하나 봉지를 열어서 햇반 하나에 비비면 네. 그러면 이게 원래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노량진에서도 간장도 저희가 만드는 거 있는데 막 간장보다 더 제가 식초에 조금 더 미리고 싶은 게 이게 원래 있는 식초는 너무 다르고요. 그 애들은 괜찮다 할 수는 있는데 어른 먹기에는 저희 같은 조금. 그 사람들은 조금 거부감이 생긴데 네. 그거 하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오마카세의 밥의 노하우를 좀 섞어서 그 딱 대중성 있게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그 레시피를 찾았어요. 많이 연구를 한 결과에. 그래서 이렇게 회가 나오기 그것만 때문에 먹었다고 해서 맛있지 딱 않아요. 식초네요. 그럼요. 회가 나오니까 이렇게 밥을 그 해서 햇반에 집에서 비벼가지고 해서 올려서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그냥 초밥이에요. 그럼 코우지를 갈 필요 없겠네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코지도 다른 매력이 있지만 밥알이 다르니까. 근데 그 정도로 맛있진 않다. 근데 집에서 식초 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도 이제 뭐 평소에 쓰고 있는 시설이 없으면 똑같은 맛은 거의 못 내요. 그만큼 이제 가게에서 그 맛을 내는데 근데 뭐 물론 이제 똑같이는 안 되지만 햇반 가지고 그만한 맛을 낼 수 있는 식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 가도 저는 이만큼 일본 거도 저희가 다 테스팅을 많이 했어요. 먹어봤거든요. 일본에서도 저는 이만한 맛이 내는 식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따로 파세요? 이제 따로 팔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네. 이건 증정용으로 쬐끄맣게 만든 거고. 판매용을 요거를 크게 만들려고. 오마카세를 시키면 1인분 하나를 시키면 요거 하나 오나요? 이제 크기에 따라 다른데 네. 2인분에는 그거 하나에 네. 간장 하나 넣어드리고. 야, 저거 좀 더 넣어주세요. 저거 왜좀 사기 돈을 위해서 아껴? 저거 사기 위해서 저거 시켜야 된다고. 그럼 3인분은 이제 그거 하나에 간장 2개. 4인분부터는 2개씩. 좀 많이 아끼네. 좀 더 많이 주세요. 비싸요. 아니, 저한테 주시는 이제 인센티브 좀 줄여도 되니까 일단 좀 알려주는 게 먼저지. 인센티브 많이 받으시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면 나중에 시판을 하시려면 네. 500ml 정도에 얼마 정도 가격을 예상하세요? 이제 저희는 조금 쬐끄맣게 네. 500ml는 좀 큰 거 같고 네네. 병이 네. 300ml 정도에 판매를 하려고 하고 2개 들어가서 그러니까 간장이랑 초대리랑 들어가서 2만 원 중반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비싼 요 편이죠. 밥으로 김밥 싸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맛있어요. 들어요. 네, 김밥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너무 빨리, 맛있을 것 좀 같은데. 빨리 파세요. 그러면 네, 이거 언제쯤 파세요? 이제 한 나오는데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요 초밥은 네. 쌀보다는 양념, 이 초대리 요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로 들려요. 쌀의 품종보다는. 쌀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햇반 집에 네. 그런 좋은 쌀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그냥 햇반에 제일 맞췄을 때 제일 맛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럼 밥 해서 하는 건 별로 맛 없어요? 밥에 해도 쿠쿠에다가 한 밥은 안 돼요? 그거는 수분율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도 많이 얻는데 네. 근데 일반 사람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햇반밖에 없다. 햇반은 균일하니까 딱 그 네. 정도의 아. 질기. 쉽고. 쿠쿠 밥솥임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다. 근데 그거는 이제 광고 모델이 끝났으니까. 물량이 굉장히 정확히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대충 했다고 하면 그 햇반보다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럼 햇반 정도의 그런 질기? 그 정도로 네. 밥을 만들면 딱 맛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한국 쌀하고 일본 쌀하고 비교했을 다르죠. 때 한국 쌀이 괜찮아요? 흔히들 이제 일본 쌀이 훨씬 더 맛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근데 한국 쌀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뭐 법적으로 그 세금이 너무 비싸서 일본 쌀은 쉽게 이제 한국에서 구매 못 합니다. 그럼 뭐 네. 근데 비싸게 받으시면 되죠, 또. 아니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 수입하는 업체도 뭐 제가 찾지도 않았지만 근데 초밥으로서는 제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일본 가셔서 이제 료칸 같은데 아니면 갈색집에서 마지막에 하얀 밥이 나왔을 때는 네. 이건 진짜로 맛있게 느끼는데 일반 스시집에서 와 여기 밥이 맛있다는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양념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아 커버할 수 있다 양념으로. 예. 아무튼 한국 쌀이 더 맛이 없는 건 맞네요. 그러면 뭐 셰프님 보실 때 굳이 뭐 그거를 왜 한일 대결을 같은 거 하죠? 그러지 마시고. 저는 와이프도 한국 사람이고. 뭐 어떻게든 한번 낚아보려고 했죠. 그러면 쌀은 무슨 품종 쓰세요? 아 제가요? 네. 지금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나오는 어떤 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양하게 써보셨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브랜드 테스트 하는데 몇 년마다. 네네. 근데 결국 그 쌀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맛도 중요하지만 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쌀이 제가 쓰는 이유가 알이 좀 작아요. 그러면 이제 씹었을 때 그 알덴테 같은 파스타가 말하는 네네네네네. 이 알덴테 상태가 좀 오래 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 오대살이라든지 신동진 쌀이라든지 네. 좀 알이 큰 쌀들은 공깃밥으로서 처음에 먹을 때는 맛있는데 이 힘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양념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식감이 좀 오래 가면서 이제 맛도 낼 수 있는 것이 그 쌀밖에 없더라고요. 야, 쌀도 그렇게 써야 되는구나. 모르는 색이야. 가셔야 된답니다. 어떻게? 항일의 어리. 이 정도로 가득- 괜찮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괜찮았고요. 저희는 뭐 초대권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냥 나는 다른 의미 없습니다. 오늘은 가시면 그냥 제가 공격당할 텐데 100% 네, 사실 네, 걱정이네요. 고구지를 좀 저도 싸게 방어 가보자. 잘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제가 스시코지 출근해야 돼가지고. 네. 방어 잘 하고 아, 있겠습니다. 스시코 이제 출근할 시간이라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그럼. 네네네네. 아 이런 것도. 진짜 유명한 분인가 보다. 그럼요. 저도 찍어주세요. 뭐야? 광고주를 최고로 모시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 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handbaeconomy@naver.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AND 옆으로 짝대기 긋고 ECONOMY@naver.com입니다. 이게 되게 독보적인 그 식당인가 봐요. 스시코우즈 그러면 다른 사실은- 업계로 하면 어떤 겁니까? 그냥 유명해요, 그런데. 많이 비싼 여기가? 많이 건데 유명하고 많이 유명한 비싸. 데는 꽤 있죠. 뭐 조선호텔의 스시조라든지 네. 거기는 아마 저녁이 33만 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훨씬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릴 때 돈 많이 못 벌 때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저 명품 한번 사봐야지. 아, 그런 처음 거. 각인되는 것들 있잖아요. 스시코우지. 네, 저한테는 그 오마카세가 성공의 어떤 그 잣대. 야, 나는 그런 잣대가 없으니까 성공을 했는데도 그냥 햇밥만 먹고 사네. 성공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형은 그냥 성공 예감. 이게 야. 저도 개인적으로 오마카세를 비롯해서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하는 거는 그래요. 현우 형 맨날 미친 그러잖아. 짓이다. 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험해보고 싶긴 하지만 그게 좀 걱정되는 거예요. 저렇게 맛있는 걸 먹었다가 내 일상이 맛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진 않아요. 우선 2부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드셔보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자, 먹으면서 해야죠. 이거 먹으면서 먹방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은. 야, 야 이거는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어떤 것들인지. 야, 때깔 봐. 근데 이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진짜 판매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진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광어 지느러미만 지느러미.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네, 저희가 무게를 재고 판매를 하고 있고 네. 우선 붉은살 생선이랑 흰살 생선이 적절히 섞여야 좀 구성이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먹는 재미도 네, 있고. 너무 하얗거나 너무 빨가면 좀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줄무늬 전갱이, 네. 일본어로 시마아지라고 네, 하고 방어 맛이 나는. 방어랑 맛이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광어, 광어. 네, 히라메라고 네. 일본어로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치, 참치. 네, 그다음 위에 참치 뱃살, 배꼽살 올렸고요. 이거는 저 고등어 초절임, 네. 여기는 도미, 참돔.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광어 지느러미, 네. 그다음에 단새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좀 구성이 다양해요. 먹는 방법도 좀 다양하고. 그러면 먹는 방법도 다양해요. 네. 이제 저희가 소스 이 오마카세 제품 같은 경우에 소스가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네. 우선은 이 흰살 생선은 아귀간 소스를 네. 푹 담가서 그냥 와사비만 살짝 올려서 드셔보세요. 와, 이 맛이 진짜 괜찮습니다. 저도 회 좀 먹었다고 네. 생각했던 사람인데 안 키모에 안키모에 찍어 먹는 건 상상도 못 해본. 이게 와사비만 조금 덜어서 저 말고 네. 저는 진우 형이 먹고 평가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마트 스시에 물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른 걸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로 한번 드셔. 고기에 쌈장 싸 먹을 때 쌈장에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매워가지고 와사비는 평소에 드시는 거에 반만 넣으시면 돼요. 이게 와사비는 시조카코 안 쓰세요?
너무 비싸가지고. 아 그죠. 네. 비싸죠. 키로에 와사비 30. 같이 얹는 거예요? 네, 살짝 조금만 올려주세요. 너무 많이 드신 거. 이게 생 와사비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거 시판 와사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맛있는지 봐야 되니까. 진우 형 어때요? 맛있네. 이마트 스시보다 맛있습니다. 먹는 거에 큰 관심은 없는 분이셔가지고. 뭐 회가 맛있으면 맛있지 어떠세요? 뭐. 열심히 일한 보람. 이럴까봐 이럴까봐. 이럴까봐 그냥 저는 그 숙성회냐 아니면 화로회라고 하나요? 그 네. 반대의 저기를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은 화로회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 왜냐하면 숙성회가 제가 먹었던 건 입에서의 느낌이 휴지 풀어지는 느낌, 퍼석퍼석한 네.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먹어봤던 건. 전형적으로 잘못된 숙성에 먹는 그러니까 이건 숙성회가 아니었네. 그냥 묵힌 회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다가 꺼내서 팔아주는. 그 딱 그 이제 마트에 마감 그쵸, 시간에 그쵸. 가면 그 네. 주는 미리 썰어 예, 놓은. 예, 예. 그 맛이 숙성회 맛이었거든요. 네. 오, 살이 야. 탱글탱글. 어우, 감사합니다. 오. 자 엔가와를 주세요. 아, 제가 다음으로 추천하는 거는 네. 순서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줄무늬 정갱인데 얘가 진짜 맛있어요. 얘가 지금 는 뭐에 먹어야 돼요? 얘는 미안해요. 분위기가 아침바닥으로 바뀌었어. 미안해요. 너무 맛있어요. 와사비에 미안해요. 간장만 찍어서 한번 드세요. 와사비에 간장만 찍어서 미안해요. 네, 네 됐습니다. 이 와사비랑 간장을 먹으라고. 아니요, 그 제가 하나 가져가. 이거는 간장 짜요. 이게 지금 제철이어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게 줄무늬 정갱이라는 생선인데 대표님 근데 와사비는 맛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는 느낌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시판 와사비.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거를 쓰다가 지금 간장이랑 초대리 먼저 만들고 와사비를 지금 추가 개발하고 있어요. 저게 없네요. 먹어요. 우마이. 이것도 푹 찍어야 돼요? 우마이. 젠장. 와. 맛이 맛있네. 괜찮나요? 숙성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좀 다르죠. 일반 드셨던 화로랑 다르죠. 와. 쫀득쫀득하죠. 네. 약간 농이 걷네 회가. 그 뭐라 그래? 그런 느낌이네. 안에 이제 숨겨진 감칠맛이 쭉 뽑혀서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숙성을 하면은. 화로회가 겉절이라면 이건 약간 신김치 같은 그런. 네. 비유를 잘하시네요. 술 땡겨. 죄송한데 오늘 혼자 진행하시면 안 돼요? 소주를 사갖고 먹어요. 아, 이건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취조 방송이라지만 맛있는 걸 맛없다고 할 수는 그러니까. 없는 거라서.